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메라 칼날의 요리치가 탄지로의 동생이었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힘이 약해진 무잔을 코코시보가 흡수해버리고 탄지로 형제가 하야노 루이를 퇴치한 뒤 네이코가 비살대에 인정받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소라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 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와 탄지로는 시노부로부터 무한열차에 가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여러 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탄지로 형제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실력 있는 주인 쿄조로에게 평가를 받게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요리치와 탄지로는 무한열차에 타 쿄조로를 만나게 되었고 쿄조로는 시끄럽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가 그들을 보고선 환하게 반겨줬습니다. 쿄조로는 요즘처럼 오니들이 더욱 날뛰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강인한 마음을 먹고 최대한 약한 인간들이 피해가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설교를 했고 탄지로와 요리치는 그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영무원이 다가와 검표를 하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잠깐 그 기구에서 어떤 오니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막았었습니다. 탄지로와 쿄이로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그 영무원은 그 말에 말을 더듬으며 크게 당황했고 그 모습에 눈치를 챈 쿄이로는 눈을 부릅뜨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강력있게 말했죠. 그러자 그 영무원은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고 쿄이로는 확실히 이 열차에 오니가 타고 있을 거라며 그 오니를 찾자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슥 열차를 살펴봤는데 열차 안에서 열차 지붕 위쪽에 어떤 존재가 서 있는 걸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대로 그 밑으로 가 해협을 시연한 뒤 찌르기 공격으로 전장을 찔렀죠. 열차 위에 있던 하연이 렘무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이 발밑에서 올라와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렘무는 이미 이들이 열차에 타기 전부터 열차와 융합을 하고 있던 상태라 곧바로 소멸하지 않았고 열차에 촉수들을 소환해 승객들을 위협했죠. 요리치는 지금껏 본 촉수는 무잔의 촉수밖에 없었기에 무잔의 촉수에 비해 현저하게 질이 나쁜 엠무의 촉수에 살짝 당황을 하게 됐습니다. 쿄조로는 최대한 승객들을 지키라며 화염의 옵을 시연해 전 객실을 뛰어다니며 승객들을 보호했고 탄지로와 네리코 역시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 촉수들을 베어냈죠. 요리치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을 거 알았기에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열차를 다시 스캔했고 열차의 밑바닥이 마치 생물의 척추뼈와 같아 보이는 것을 간파했죠. 요리치는 그 뼈의 모양을 따라가 목뼈가 있는 맨 앞칸으로 갔고 엠무는 기다리고 있다가 수면 혈기술을 시연하려고 했지만 요리치는 문 너머에 이미 엠무의 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알았기에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바닥을 베어내버렸습니다. 엠무 입장에서는 요리치가 마치 미래라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도 상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분통해했죠. 열차는 요리치에 의해 탈선에 엎어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크고 작은 부상들을 당한 상황. 쿄이로는 그들을 모두 구조해줘야 한다며 탄지로, 네이코, 요리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쿄이로는 정신없어하는 승객들을 열차에서 꺼내주고 다친 사람들을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탄지로와 네이코는 자신을 따라 승객들을 구하고 있었지만 요리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요리치는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건가? 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엄청난 귀기가 느껴졌고 이 정도의 귀기는 필시 상해노온이라는 걸 느끼며 온몸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도 잠시 곧바로 그 귀기가 사라져버렸기에 쿄이로는 잘못 느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요리치는 방금 전 열차가 탈선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강한 귀기를 가진 오니가 오고 있는 것을 감지했고 그대로 그 오니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상현삼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고 아카야는 요리치를 보고선 뭔가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마치 투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은 바위나 나무를 마주쳤을 때와 비슷하기도 했고 그가 칼을 차고 있지 않았다면 전혀 적이라고 생각지 못할 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아카자를 보자 묵묵히 칼을 뽑아들었고 아카야는 나를 보고도 공포감이 들지 않는 건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무감각한 건지 몰라도 나는 저 건너편에 있는 투기 가득한 검사와 싸우고 싶다며 저리 꺼지라고 했죠. 요리치는 아카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염주 쿄조라는 것을 알아챘고 분명 아카자와 쿄조로가 맞부딪힌다면 아카자가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요리치는 보내줄 수 없다며 막아섰습니다. 아카자는 뭔가 이 검사와 싸우는 것이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방해한다면 죽여주겠다며 곧바로 뛰어들었고 요리치는 헤어업을 시연한 뒤 그대로 아카자의 주먹을 베어버렸죠. 아카야는 전혀 그 검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당황했고 뒤로 황급히 빠진 뒤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파괴살은 상대의 투기를 읽고 반응하는 기술 요리치에게는 여전히 투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은 느껴졌죠. 요리치의 존재는 마치 투기가 없지만 거대한 공포를 주는 번개나 태풍과도 같은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카자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일지라도 부딪혀봐야 하는 것이라며 파괴살 종식을 시전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가 헤어업을 시전했고 아카자는 요리치의 모습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끼게 되었죠. 아카자는 요리치 움직임을 파악했고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준으로 움직였고 요리치는 점점 다가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그대로 목이 베이며 날아갔고 자연에 맞서려고 했던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제서야 쿄조로가 요리치를 향해 뛰어왔고 시민들을 안 돕고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그냥 오니 한 마리가 있길래 퇴치했다고 가볍게 말했고 쿄로는 뭐 그런가? 근처에 자본이가 있었나 보군 이라고 생각한 뒤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죠. 한편 하연이 오니를 만나 처참하게 발라버린 풍주 사nem이 최근에 소식을 끊고 지냈던 자신의 동생 게냐가 비살대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 동생이 혹시라도 오니와 싸우게 되어 다치기라도 할까봐 오니들을 최대한 많이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슈들과 당주는 물러터졌다고 왜 오니인 네이코를 귀할대에 넣어뒀느냐며 부들거렸죠.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엄청난 기기가 느껴졌고 화들짝 놀라 그쪽을 보고 경계를 했는데 사네미의 눈앞에는 코쿠시보가 서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사네미를 보고선 꽤나 단련되어 있는 검사로구나. 아무래도 죽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넌 어떤 호흡을 쓰지? 라고 물었죠. 사네미는 곧바로 바람의 호흡을 시연하며 빠르게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오호 바람의 호흡이로구나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을 시연해 맛봐하셨습니다. 사네미는 오니가 바람의 호흡을 쓴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을 뿐더러 통주인 자신보다 바람의 호흡을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사네미는 네 녀석 어떻게 바람의 호흡을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내가 만든 호흡이니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설마 네 녀석이 말로만 듣던 시초의 검사 귀살대에서는 오니가 되었다는 말은 없었는데?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만든 검술을 쓰는 귀살대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었겠지 라고 하며 사네미를 더욱 압박했죠. 사네미는 코쿠시보의 공격에 본 곳곳이 베었고 코쿠시보는 우전 녀석이 말한 검사는 넌 아닌가 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쿠시보는 정신이 아찔해지며 마치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었고 사이미는 내 피는 희귀열 오니들을 취하게 만든다 라고 하며 뛰어들어 코쿠시보의 빈틈을 공격했죠. 하지만 사이미의 회심의 공격은 코쿠시보의 목을 베지 못했고 겨우 벤 곳은 엄청난 속도로 재생을 해버렸습니다. 사이미는 아직 취해 있을 때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었는데 코쿠시보는 점차 그 어지러움을 적응해버렸고 다른 오니들이었으면 꽤나 상대하기 껄끄러웠을 거라며 하지만 내게 그딴 기호는 통하지 않는다며 달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사네미를 베어버렸죠. 사네미는 저건 무슨 검술이지? 전혀 예상도 못했다 라고 하며 쓰러졌고 코쿠시보는 유유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리치는 탱겐이 부탁한 유학 임무에 타니로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마침 오이라는 행차가 있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고 탱겐은 이 녀석 그래도 남자라고
미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핀잔을 줬는데 요리치는 그럼에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쿠오이라는 교쿠야에 있던 와라비임에 그녀의 정체는 바로 상현육 다키였는데 오늘 밤 유곽을 떠나기로 한 유녀를 잡아먹기 위해 행동을 개시했죠. 다키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인간들 몰래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슥 하고 목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다키는 이게 무슨? 이라며 떨어지는 머리로 위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요리치가 창문 쪽에 서 있었죠. 요리치는 아까 와라비메를 봤을 때 내비친 세계로 몸 구조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고 그녀가 들어간 가게 건물에 잠입했던 거였습니다. 다키는 이런 기습을 당할 줄이야 라고 하며 오비를 뻗어 다시 떨어진 목을 가져와 붙였죠. 요리치는 목을 극복한 온인가? 라며 흥미롭게 봤는데 다키는 요리치에게 내 녀석은 뭐냐고 귀할 때 주냐고 물었고 내가 온인 것은 어떻게 알아냈냐고 계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다키는 일부러 요리치의 시선을 자신의 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비장의 무기인 오빠 규타로를 몰래 그림자를 통해 보낸 뒤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죠. 다키는 내게 기습 공격을 한 것에 대한 선물로 기습 공격으로 끝을 내주지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키키고 웃었습니다.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는 조용히 요리치의 뒤로 다가가 빠르게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가 헤어업을 시연해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리게 되었죠. 요리치는 이미 다키의 몸에 변화해서 무슨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림자 속에 있는 규타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읽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요리치는 두 마리 오니의 목을 베어내자 그들의 몸이 소멸되는 것을 보고 슥 돌아섰고 나가는 길에 만난 탱겐에게는 이곳에 있는 오니를 대체했다고 덤덤하게 말하자 탱겐은 분명 이곳에 상현급의 오니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싶었고 다키가 죽자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탱겐의 아이들이 지하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며 임무가 마무리되었죠. 한편 사네미의 전사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고 있던 효메이 그러다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바위의 나무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기가 느꼈고 찾았다. 네 녀석이 바로 무장을 발라버린 그 귀할대 검사인가? 라고 하며 코쿠시보가 나왔고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요리치의 압도적인 강함도 보여주지만 코쿠시보 역시 귀할대의 강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존에 잠잠히 숨어있던 코쿠시보의 모습과는 다르게 능동적인 빌런의 모습을 보여봤어요. 오늘의 가상시대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